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수행동 강령 수학2 함수의 극한 두 번째 편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기출문제들 풀어보면서 저희가 배웠던 행동 강령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전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좀 듣고 이번 강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2번 문항이었습니다. 봅시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데, 가번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나번을 봤을 땐 0분의 0꼴이잖아요. 저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라 했죠? 얘는 무조건 최고차항만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차항만 남기시면 돼요. 무슨 최고차항의 개수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일단은 최고차항만 남기면 그에 대한 극한값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데 x제곱분의 fx예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뭐죠? 2차입니다. 그럼 자, 2라는 극한값을 가지기 위해선 분자도 뭐여야 되죠? 2차여야 되는 거죠. 근데 2차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2라는 것은 얘의 개수인 1보다 2배가 큰 거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녀석일 겁니다. 나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최저차항의 개수비다 라고 했습니다. 0분의 0꼴은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최종적인 극한값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x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3이라는 것은 얘가 뭐로 끝난다? 3x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 추론 끝났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2, 4, 8 6 더하니까 14,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네, 20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6번 문항입니다. 지금 보면 다항함수 fx가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 0분의 0꼴 나오네요. 그랬을 때 f1이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3차면 당연히 분자도 3차여야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고, 개수비가 1대 1이어야지 1이 나오죠. 그래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다? 1이다. 그러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라는 극한값이 2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이거 알 수 있죠? f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그리고 0분의 0꼴의 의미 뭐라고 했죠? 최저차항의 개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2인 거예요. 즉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k라고 할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어떤 것에 x 플러스 1이 될 텐데, 개수비가 2가 나오려면 여기가 2여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만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1대 2 해서 극한값이 2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여기까지 처리가 됩니다. 근데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1을 넣어보면 2의 세제곱 8 더하기 1 넣어보면 2의 제곱 4, 즉 4k 더하기 1 넣어보면 2, 4 이렇게 돼서 정답은 12 더하기 4k가 되고, 얘가 뭐보다 작다?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f2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f2는 2 대입해볼까요? 2 대입해보면 3의 세제곱 27 더하기 2 대입해보면 9k 더하기 2 대입해보면 6 이렇게 돼서 33 더하기 9k가 된다. 최대값이라는 것은 k가 0일 때 당연히 최대겠죠? 그래서 정답은 33 해서 3번 골라주셨으면 되는 그런 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했던 것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즉 최고차항만 남기셔서 정리하시면 되고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최저차항의 개수비다. 이거는 인수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의 개수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17학년도 수능 나형 18번 문항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정보를 좀 많이 주고 시작하네요. 2차라는 것도 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도 주제도 주고 어쨌든 fx 이렇게 나와져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요 극한값이 5분의 3이래요. a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 fa 더하기 0분의 fa 빼기 0이니까 fa분의 fa네요. 만약에 여러분 fa분의 fa인데 f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닌 경우 약분해서 그냥 1이 극한값이 되겠죠. 근데 1이 극한값이 아니라 지금 5분의 3이라는 녀석이 극한값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fa가 0이 아니구나. 즉 fa가 뭐구나? 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보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0분의 0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0분의 0꼴은 뭐다? 최저차항의 개수비다. 즉 x-a로 정리했을 때의 최저차항의 개수비니까 지금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럼 1 곱하기 x-a의 제곱 플러스 어떤 블라블라 k에 대해서 x-a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fa가 빵이니까. 그러면 분모의 최저차항의 개수는 여기다가 지금 보면 x-a를 더한 거니까 요거를 묶어서 k 플러스 1이라는 게 분모의 최저차항의 개수죠. 분자는 뺀 거죠. 그럼 k-1이라는 것이 최저차항의 개수입니다. 그게 5분의 3이니까 k 몇 나오죠? 4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에 거는 fx 아니니까 요렇게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fx의 최종적인 식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랬을 때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의 차이의 절대값을 물어보니까 얘 x-a로 묶어보면 x-a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두 근 한번 뽑아볼까요? 하나는 a고 하나는 a-4네요. 두 근의 차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4가 된다.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0분의 0꼴은 인수로 정리했을 때의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된다 라는 거 정리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20학년도 수능 나형 14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의 fx, gx가 이거 되게 특이한 조건이에요. 이게 수능에서 나온 특이한 조건인데 fx, gx가 다항함수인데 상수항 개수가 모두 다 정수래요. 오케이, 그거 이해됐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2의 최대값을 물어보네요.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것은 fx가 완벽하게 추론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아니면 fx가 여러 개 존재해서 그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내는 문제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번 조건부터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래야지 2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fx, gx를 따로 보지 말고 분자라는 의미에서 fx 곱하기 gx에 대한 거를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극한값이 2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2라는 것이고 분모가 3차니까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함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나번 조건 0분의 0꼴이네요. 최저차항의 개수비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끝났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즉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의 함수식을 완벽하게 추론했습니다. 그럼 얘를 좀 인수분해 해볼게요. 2x 제곱으로 묶으면 x-2 이렇게 나옵니다.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인데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정수여야 된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f2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보네. 그럼 당연히 fx는 x-2라는 인수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빵 나오는데 얘라는 인수를 가지면 무조건 fx 0인데 그러니까 얘는 g의 인수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2 g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F2의 최대값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F랑 G가 나눠 먹을 인수죠. 근데 이거 F가 다 가져야만 그래야만 F2가 가장 커지지 않을까요? 왜? X제곱이라는 것은 제곱할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X라는 인수가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 훨씬 크죠. 2, 4니까. 그리고 2라는 개수까지 있어야지 양수값으로 제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G의 인수가 확정이고 나머지 인수를 F랑 G가 나눠 먹을 건데 F가 다 가지고 있어야지 F2가 최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fx는 2x 제곱 이렇게 되고 f2의 최대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한 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최저차항의 개수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2, 4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수 t, t가 0과 1 사이래요. 얘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 얘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 네, 잘 보면 곡선 밖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은 무조건 접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y는 2tx-1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점은 2t, 기울기가 2t이면서 쭉 얘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가면서 딱 접할 때 이 거리가 뭐다? 최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2t가 되잖아요. 아, 끝났네요. 그럼 얘 미분하면 되죠. 얘가 y는 x제곱이니까 y 프라임, 즉 미분해보면 2x잖아요. 얘가 2t가 되도록 하는 x값 몇 나오죠? t 나오니까 이 접점의 x좌표보다 t다. y좌표는 뭐다? t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점피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선 OP래요. O라는 것은 원점인데 원점과 P를 연결한 직선이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재요. 지금 보면 원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직선 OP죠. 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PQ 길이를 T-1-t로 나누고 리미트 t가 1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린 점 Q를 구한 다음에 PQ 길이를 t에 관해서 표현만 해주면 마무리된다. 그럼 당연히 원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죠.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t고 지나는 점이 원점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tx라는 직선이 되겠죠. 둘이 연립하면 마무리되니까 같다라고 놔주면 tx라는 애가 1, x는 t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즉 점 Q의 x좌표는 t분의 1이고 y좌표는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PQ 길이는 어떻게 되냐? 루트의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게 PQ니까 리미트 t가 1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1-t분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잘 보시면 여러분 t가 1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분모 어디로 가까이 가죠? 0. 분자는요? 분자는 1 빼기 1이니까 0. 1 빼기 1이니까 0. 아, 0분의 뭐다? 0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분의 0꼴. 루트가 보인다? 유리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루트 안쪽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1 넣었을 때 0이고 얘도 1 넣었을 때 0이니까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t분의 1을 t분의 1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여기 안쪽 제곱 안쪽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즉 요거의 제곱이 얘죠. 왜냐면 t-t분의 1이라는 게 얘니까. 그럼 실제로 제곱해보면 t제곱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루트 안쪽의 식이고 그럼 얘로 뭐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대해서 t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루트 안쪽의 식인데 그래서 여기 쏙 넣는다고 생각만 하세요. 직접 쓰진 않을 거예요. 손 아파요. 자, 쏙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1을 대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0으로 가는 인수고,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나옵니다. 곱골이에요. 곱골인데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져요. 그럼 미리 극한값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2라고 쓰면 돼요.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분자에 들어가는 애는 1-t분의 루트의 2배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1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루트 1을 아예 바깥으로 빼버립시다. 지금 이해되나요? 루트 2를 바깥으로 빼면 루트 2 곱하기 리미트 t가 1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1-t분의 루트의 여기다 쓸게요.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이 된다. 근데 t가 1보다 지금 작죠? 그럼 얘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1-t에 1 플러스 t로. 그러니까 1-t, 1-t 약분하면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얻어갔어야 될 건 마지막 극한값 계산에서 중요해요. 곱골의 극한에서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지는 경우 미리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미리 빼내기. 미리 빼낼 수 있다. 미리 빼내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던 문항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3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수 t는 양수래요. 에 대하여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이 a와 b인 거죠. 그랬을 때 얘를 지나면서 축과 평행한 직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그리고 점 b를 지나면서 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을 h라고 할 때 ah 빼기 ch를 t로 나눈 거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a랑 b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을 연립해서요. 연립해서 나오는 두 x값을 하나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점 C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AH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CH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결국 AH에서 CH를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거니까 베타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알파만 남겠네요. 즉 얘랑 얘를 연립해서 나오는 두 x값 중에서 작은 값의 마이너스 2배를 취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립해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가 0이죠. 다 좌변으로 넘긴 겁니다. 그랬을 때 근해 공식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t 넘기고 양변에 4분의 1을 더하면 완전 제곱식 꼴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x-2분의 1의 제곱이 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2분의 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t 플러스 4분의 1인데 작은 거를 취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결국 x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맞나요? 이게 우리가 찾는 알파입니다. 여기에 몇 배 해라? 마이너스 2배를 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에 대해서 루트 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t가 0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극한값 구해보면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인데 지금 루트가 보이니까 당연히 뭐를 하면 된다?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유리화를 하면 되니까 부호반대를 써주면 되죠. 플러스, 즉 앞뒤를 바꿔야 되는데 자, 1 플러스 2 더 이렇게 하는 거죠. t 플러스 4분의 1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4t만 남네요. 4t만 남고 tt 약분한 다음에 0으로 보내면 2분의 4가 돼서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인데, 마지막 극한 계산에서 저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유리화를 하는데 지금 핵심이 뭡니까? 유리화. 부호 반대를 곱하는 거잖아요. 부호 반대를 곱하는 게 유리화의 핵심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호 반대를 곱한다는 것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 머리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곱 마이너스 요것만 보고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분자로 되는 거니까 4t 나오네. 이걸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부호 반대를 했을 때 요거 잠깐 수정할게요. 부호 반대라는 게 얘죠. 얘를 했을 때 t 대신에 0을 넣으면 절대로 0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 대신에 0을 넣어보세요. 2 나오죠. 2를 분모에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지는 경우 곱의 극한에서 무조건 바깥으로 쪼갤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머릿속으로. 자 그럼 다시 루트가 보이는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유리화 하는데 유리화를 다 머릿속으로 하자.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에 곱하는 건 부호 반대를 했을 때, 즉 0분의 0꼴에서 그 t값이든 x값이든 대입했을 때 그 극한값을 그냥 곱하기로 써버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분자 4t고 부호 반대 0분의 1이니까 2네. 그러니까 2t 이렇게 되네. 정답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순간순간의 계산에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요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8번 문항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그랬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두 함수 gx와 hx가 fx를 활용해서 이제 정의된 함수인데, gx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절대값과 fx 더한 거. 그리고 hx는 fx와 f-x를 더한 거. 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하네요. 자, 기억번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이냐를 물어보네요. 즉 여기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되니까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절대값 fx의 극한이 0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요 함수를 그려도 되지만 그냥 저는 극한의 정의를 쓸게요. 즉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뭐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고 그 같은 값이 0이면 기억번이 참인 거죠. 그럼 0에 대한 우극한을 볼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됩니다. 우극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우극한 이해되죠? 0. 절대값 fx는 그려볼까요? 절대값이란 것은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린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끝. 요거 없애고 요렇게만 올려주시면 되네요. 즉 절대값 fx의 0에 대한 우극한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즉 0 더하기 0은 0이구나. 우극한은 0 나왔어요. 좌극한 봅시다. 0에 대한 좌극한 fx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자 절대값 fx의 좌극한은 1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0으로서 똑같으니까 기억번은 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가볼게요. 지워놓읍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니은번. 함수 절대값 hx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연속의 정의 뭐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 즉 x는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동일한가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즉 0 왼쪽,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은 거.
즉 얘는 절대값 h 0에 대한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호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절대값에 0에 대한 좌극한 넣으면 f에 0에 대한 좌극한 더하기 0에 대한 좌극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f의 0에 대한 우극한이 됩니다. 이것도 앞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리하진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f의 0에 대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0에 대한 우극한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은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 절대값 붙이면 1이 된다. 자, 우극한은 뭐냐? 절대값 h 0풀 이렇게 됩니다. 얘도 당연히 1이겠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hx라는 게 여러분 뭐죠?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잖아요. 얘 우함수예요. y축 대칭입니다. 즉 0좌 0우가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우함수일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볼래요? 그럼 f 마이너스 x 더하기 fx잖아요. 똑같죠. f 즉 hx랑 h-x가 동일하니까 우함수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당연히 요건 구하지 않아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f의 0에 대한 우극한 더하기 f의 0에 대한 좌극하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게 1이다. 자, 함수값은 당연히 절대값 h 0이고 이거는 절대값 f0 더하기 f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배에 대해서 절대값 f0이 됩니다. f0이라는 것이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동일하니까 니은번은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디귿번은 함수 gx 곱하기 절대값 hx. 우리 아까 봤던 함수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니은번을 활용해서 디귿번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가 x는 0에서 연속인가를 물어보네요.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부터 정리할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의 필수 행동 강령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좀 미리 먼저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지금 곱골이잖아요. 곱골. 아닙니다. 곱골의 연속성은 다다음 시간부터 푸는 걸로 하고 얘는 그냥 연속의 정의를 활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x는 0에서 연속인가를 증명하려면 x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동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로 구해서 동일한지 보도록 할게요. 즉 x는 0에서의 좌극한이란 것은 g0에 대한 좌극한. g0에 대한 좌극한 아까 봤잖아요. 뭐였어요? 0. 맞죠? h0에 대한 좌극한 봤잖아요. 아까 뭐였어요? 1. 절대값 h0에 대한 좌극한. 그러니까 좌극한 0이다. 맞죠? 우극한. 자, gx의 0에 대한 우극한 봤잖아요. 얘 gx예요. 뭐죠? 0. 자, 절대값 hx의 0에 대한 우극한 봤죠? 1. 그러니까 0. 자, 함수값 봅시다. g0은 f0 더하기 절대값 f0입니다. 근데 f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 1. hx의 0에서의 함수값은 1. 그래서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 1. 따라서 좌우함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이 4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거 정리하고 가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gx가 나와져 있는데 f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어 있고 fx가 0일 때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이거 아직 정리하진 않았지만 분수함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연속분의 연속인 분수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연속인가? 그거 아닙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분모가 fx인데 fx가 0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fx가 0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 이 함수는 뭐다?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가 0일 때 함수값은 3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gx가 불연속점이 될 수 있는 후보 있죠. 불연속점 후보는 fx가 0이 되는 x값에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어요. 왜? fx가 0이 아닌 순간 무조건 연속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x값에 대해서만 불연속일 수 있다라는 거 보면서 뒤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3에 대한 극한값. gx의 3에 관한 극한값이 g3 함수값 빼기 1이래요. 만약에 3에 대한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면 x는 3에서 gx가 연속인데 연속이 아닌 거죠. 지금 빼기 1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x는 3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불연속점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fx가 0이 되는 x값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3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f3이 뭐일 수밖에 없다? 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f3이 0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요거 보셔야 됩니다. gx의 3일 때의 극한값. 그러면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절대 3이 아니란 것은 이고, 그럼 fx가 0이 아니라는 거니까 gx의 함수는 요걸 써주셔야 됩니다. 즉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f의 x 플러스 3 곱하기 fx 플러스 1 요거의 극한값이 g3은 당연히 fx가 0일 때니까 3이고 3 빼기 1 하니까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f3이 빵이죠. 그럼 분자도 0일 수밖에 없는데 f6 곱하기 f3 더하기 1입니다. 근데 f3이 0이니까 여기는 1로 가까이 가고 그럼 얘가 뭐로 가까이 가야만 극한값을 가질 수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한 f6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f3, f6이 0이다 라는 게 떴습니다. 즉 0분의 0꼴이 떴네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지잖아요.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미리 쪼개는 수 있다니까요. 미리 쪼갭시다. 1 앞으로 빼내보면 빼내건 말건 의미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얘의 극한값이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fx식을 써보면 x-3, x-6, x-k 이렇게 되고 f의 x 플러스 3은 당연하게도 x, x-3, x 플러스 3 k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요거 쏙 넣고 요것도 쏙 넣으면 또 써야 되나요? x-3 약분하면서 쓸게요. x-6, x-k 분의 x의 x 플러스 3 k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에 3 k 분의 3 대입하면 3 곱하기 6 k 이렇게 되고 그거의 극한값이 2다. 자, 3 약분하면 이 마이너스 또 전개해보면 k-3이죠. 요거 k-3 양변에 곱해봅시다. 즉 6-k가 2배에 대해서 k-6이니까 k 값은 몇 나오나요? 3k가 10인 거니까 4가 나오네요. k4니까 fx 추론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g5인데 x가 5일 때 fx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5를 대입해야 되고 최종적인 함수값은 f5분의 f8 더 곱하기 f5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f5라는 것은 여기다 5를 대입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고 자, 분자 봅시다. f8은 5 곱하기 2 곱하기 4 맞죠? 곱하기 f5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마이너스 약분하고 2 약분하면 정답은 2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즉 최종적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봤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분수함수의 연속성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극한값 계산하는 꿀팁들 곱골 0이 아닌 극한값 가지면 미리 쪼개는 것들 이런 것들 활용하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시간 네 문제 풀이 마무리하고 함수의 연속 단원의 필수 행동 강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